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좋아지는 거를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경우 또는 모르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예요. 실제로 회사가 막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성장하고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 주식이 좋다라는 걸 알고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계속 가격을 올려서 매수세가 있다. 아직 모르는데 누군가가 사고 있다라는 거는 이 주식이 좋아진다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다라는 거고, 보통 회사와 관련된 분야에 있거나 내부자라던가 아니면 이 회사에 직접 조사를 하고 이런 다니는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겠죠. 이런 스마트한 사람들이 먼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미리 올라갈 거고, 이 단계에서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수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계속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주식 뭐야? 공부해보자. 괜찮네? 나도 사야지 하다가 이게 보통 끝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주식이 좀 약간 유명해집니다. 입소문이 돌아요. 유명하대. 그때쯤 되면 유튜브나 뭐 뉴스나 블로그나 유명인들이 약간 이제 이런 주식들의 내용을 막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이 좋다라는 게 반영이 느려지는데, 어떤 언론 매체에 소개된다는 것 자체가 이 주식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빨라지는 거죠. 원래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갈 수도 있었던 주가인데 누군가가 이 주식을 알림으로 인해서 위에 올라가는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좋아지는 거, 안 좋아지는 거는 1차적인 문제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언론 매체를 봤을 때는 2차적인 거,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과연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떻게 행동 패턴을 보일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거래 라는 관점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모두가 반도체 좋아질 거래 라고 막 으쌰으쌰 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단순히 정보나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 분위기.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2차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2차적 사고. 1차적 사고는 뭐예요? 이 주식이 좋으니까 잘 될 거다. 2차적 사고는 이 주식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다. 어떻게 반응을 할 거니까 나는 지금 안 사고 조금 기다려야겠다. 아니면 비싸니까 그냥 사지 말고 아직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 좀 찾아봐야겠다. 뭐 그런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성과를 내는 방향이고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소수가 되려면 대중적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대중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중적인 선택은 보통 평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중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는 평균이 되겠다는 소리고, 개미들이 뭐 행복하고 잘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라고 뭐 본 적이 있나요? 맨날 개미들이 힘들어요. 맨날 시장은 어렵고 힘들고. 왜 힘드냐? 원래 평균은 힘든 게 정상이에요. 결국에는 이 평균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해야 뭔가 남들과는 다른 고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들이 다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게 되면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인 매체를 봤을 때는 그냥 정보로서 그냥 내용이 좋구나 정도만 참고를 해야 되고,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인과관계에 연결 짓는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이나 다른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많이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벚꽃놀이 보러 갈 거예요. 뭐 여의도 벚꽃놀이 많이 보러 가잖아요. 벚꽃 뭐 많고 좋아요. 근데 거기 가끔 가면 막 사람 너무 많고 막 앉을 데도 없고 막 정신없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 벚꽃놀이 언제 하는지 다 알고 어디서 행사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벚꽃이 많고 좋은 장소는 맞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진짜 벚꽃 명소는 벚꽃도 많은데 사람이 적당히 있는 곳이 진짜 명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명당은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명당인 거지. 뉴스에서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여기가 벚꽃 명당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꽉 차고 내가 놀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 원래 거기서 혼자 조용히 나만 아는 벚꽃 명소 이렇게 꿀 빨고 있었네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 찾아다니겠죠. 그래서 진짜 좋은 곳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여기는 벚꽃 명소니까 그냥 가면 된다. 그러니까 1차적 사고인 거고, 여기는 원래 명소였는데 언론에 소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고 싶어 하니까 가봤자 사람만 많고 다리만 아플 거야.
새로운 데 찾아보자. 이게 2차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기가 명소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길 명소라고 인정하고 있냐. 모두가 여기 명소라고 하면 그 명소는 바글바글해서 명소가 아니에요. 적당한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 아직은 발굴이 좀 덜 된 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상태. 그런 데가 오히려 진짜 찐 명소다. 사실 여기가 벚꽃 명소라는 건 달라지지 않았죠. 그대로 명소입니다. 바뀐 건 뭐예요?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막상 가보면 에이 뭐야 별거 없네. 가 되는 거고 똑같이 그런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화학이 좋네, 오늘은 반도체가 좋네, AI가 좋네, 로봇이 좋네. 매번 좋은 건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뭐 뉴스, 유튜브,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여기가 좋다고 막 소개가 됐네?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리가 어때요?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 생각보다는 그냥 분위기를 휩쓸린단 말이에요. 야, 여기가 좋대. 그런가? 막 휩쓸려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 산업이 좋다 나쁘다 체크해야죠. 그런데 두 번째, 2차적 사고. 이거를 남들도 똑같이 생각하냐? 남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약간 의심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100명이 모두가 동의를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한 20명, 30명 정도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고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아졌을 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100% 완벽한 거, 확실한 거,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는데 너무 확실한 게 오히려 가장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좋은 거, 그리고 아직 덜 알려진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발굴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1차적 사고보다는 2차적 사고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다. 그게 이제 오늘의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좋다고 소개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소개가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 정확히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론이 막 갈렸잖아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이브에서 인기 있는 걸그룹이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뭐 미니진이랑 막 이렇게 갈등 생기면 회사에 악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회사에는 좋은 일은 아니죠. 안 좋은 일이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 이거죠. 전 국민이 아는 이슈예요,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진짜 이렇게 되면 하이브 뭔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이 생각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론에 의해서 하게 돼요. 여론에서 계속 안 좋은 기사를 내고 오히려 그러면 원래 하이브의 가치가 있는데 조금 더 과하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이브가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생긴 건 맞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하이브가 원래 적당한 가격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보다 좀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걸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남들보다 유리한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인 판단,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지만 보통 이런 이슈나 사회적 이슈는 감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감정적이게 되면요. 충동적이게 되고 그냥 분위기에 잘 휩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브 같은 이슈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싸게 사길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 이슈가 더 커져라. 오히려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 사실 뭐 대부분의 이슈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여론이라는 게 매번 유행이 바뀌어요. 뭐 1월에 있는 핫 이슈, 2월에 있는 핫 이슈, 지금 이슈도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뭐 몇 달 지나면 그때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 지나갑니다. 뭐 엔터 업계에 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YG 뭐 그 연예인들의 뭐 개인적인 일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SM에서 뭐 이수만 회장 뭐 지분 관련된 그런 카카오와 하이브의 그런 이슈도 해서 SM 크게 올랐지만 지금 주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냥 나쁘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나쁜데 이 나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가격인데도 더 많이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원효대사 해골물 스토리 다 알잖아요. 안 보일 때는 해골물 바가지 물 먹었더니 달고 맛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해골물이었네? 우액. 바뀐 건 뭐예요? 내 생각, 인식만 바뀐 거예요. 바뀐 건 없어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게 진짜 깨끗한 물이냐, 진짜 더러운 물이냐, 이거에만 관심을 많이 가져요. 다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만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더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나한테 유리한 가격, 유리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투자자마다, 트레이더마다 그 가치관, 철학이 다르겠죠. 그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시대가 바뀌고 계속 문명이 바뀌고 다 바뀌지만 안 바뀌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안 바뀌어요. 100년 전 사람이나 200년 전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누가 훔쳐가면 기분 나쁘고요. 누가 나한테 선물 주면 기분 좋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산업이 바뀌고 섹터가 바뀌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감정은 똑같이 반복된다. 나쁜 소식 들으면 도망가고 싶고 좋은 소식 들으면 사고 싶어요.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구간 안에서 나한테 유리한 구간만 찾으면 된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우리가 왜 과거를 계속 공부를 하겠어요? 과거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비슷한 일이 매번 반복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를 공부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뭐 할 거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과거의 현상들,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놓고 준비를 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하이브 같은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슈지만 이런 구설수, 안 좋은 이슈, 그리고 여론이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벌어졌을 때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봐야죠. 실제로 하이브가 좋냐 나쁘냐 다음이고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적으로도 중요하고 투자 관점으로도 중요해요. 내가 투자를 할 건데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과거에 어떤 놓였던 상황들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엔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는 시장을 열심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계속 정보를 이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거를 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남들처럼 그냥 좋은 정보 해서 수익 내겠다 이렇게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좋은 성과를 못 낼 가능성이 높다.